안녕하세요. 주식변수입니다. 주님들과 HJ중공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제 이 중국의 하나오션 이 계열사죠. 미국의 계열사 제재로 인해서 조선주들이 동시다발적인 좀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주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영상에서는 이 HJ중공업의 좀 방향성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고찰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 구간에서 이제 다 끝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주주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내가 좀 더 끌고 가도 되냐라고 고민하시는 주주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 끌고 가도 되는지 아니면 비중을 좀 축소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주주분들과 좀 살펴볼 텐데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지금 과매도 구간이에요. 여러분들 과매도 구간이고 지금 주가는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 그러는지 하나하나 주주분들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홍콩계 증권사에서 이제 오늘자 중국의 제재에 대해서 지금 이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차이나의 컨선 오버덤. 그래서 실질적인 하나오션의 제재가 우리나라 조선업 전반에 있어가지고 정말 크리티컬한 치명적인 영향을 좀 입힐 것이냐라는 부분에 지금 홍콩계 증권사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더라도 이거는 헛소리에 불과하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HJ중공업도 마찬가지지만은 수주잔고 자체가 중국 비중이 1%가 안 돼요. HJ중공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현재 지금 조선 3사의 오더북이죠. 수주잔고. 이 오더북의 99%가 비중국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번 중국의 제재로 인해서 지금 조선 3사가 중국의 제재로 인해서 손해보는 게 없고 그리고 여기 있어가지고 HJ중공업도 중국 쪽에 아쉬울 게 없는 이러한 상황이니까 실질적으로 실적 영향도 없다. 그렇다 보니까는 만약에 반대로 이제 HJ중공업도 이러한 실적 부분에 있어서 중국 쪽의 영향이 크다라고 하면은 요 급락을 우리가 다른 어느 때보다 촉각을 기울여서 봐야겠지만은 아니 중국 쪽으로부터 보는 돈도 없는데 뭐가 아쉬운 게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는 그냥 약간만 어느 정도 지금 적용을 한 거다 주가에. 근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더 뿌리 깊게 주가에 적용이 되는 것은 이거는 지금 상식적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홍콩계에서 지금 제시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조선 쪽에 있어가지고 미국과 중국도 지금 쌍벽을 이루는 이러한 전략을 각자 구축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HJ중공업은 미국으로부터 이 MSRA 요거 관련해서 실사 나왔을 때 퍼펙트한 점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 HJ중공업은. 그렇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은 이 MR로 인한 수주 잔고가 얼마나 늘어나는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목표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주가 보시면은 HJ중공업의 주가가 지난 2007년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10여 년간 바닥을 기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 조금 올라온 겁니다.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제 조금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당연히 상승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상승만 나올 수는 없죠. 여러분들 조정도 나올 수는 있죠. 근데 분명히 봐야 될 것은 뭡니까? 이 조정은 약이 되는 조정이다. 약이 되는 조정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HJ중공업을 봤을 때 이제 수주잔고에 기반해서 지금 구간이 고평가, 과매수 구간인지 아니면은 과매도, 저평가 구간인지를 우리가 요것만 보면은 지금 구간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성에 대한 답지가 바로 떨어집니다. 바로 떨어져. 지금 안 그래도 올해 2025년 상반기만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하반기 제외하고요. 상반기만 놓고 봤을 때 HJ중공업의 조선사업 수주 잔고는 1조 9,467억 원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어느 정도 이제 추가 계약, 뭐 암모니아선이라든지 이런 거 터졌잖아요. 그런 거 터지면은 2조 원이 훌쩍 넘는데 우리가 보수적으로 이제 상반기 것만 접근을 한다라고 해도 지금 얘가 현재 구간이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저평가나 고평가 이 기준을 EV 백로그라는 모델링을 적용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건데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조선 3사의 적정 주가도 JP모건이나 모건 스탠리 그리고 이제 홍콩계 증권사인 CLS에서도 적정 주가를 따질 때는 그러니까 비싸냐 안 비싸냐 요거를 따질 때는 얘네들이 약방의 감초처럼 요거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HJ중공업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조선 3사에게 해줬던 걸 똑같이 HJ중공업에 해보자. 그러면은 이 EV 백로그라는 게 뭐냐면은 EV가 기업의 가치고 백로그가 수주 잔고입니다. 그래서 수주 잔고 기반으로 한 현재 주가의 가치가 시장에서 얼마나 평가를 하고 있느냐 요 뜻이에요. 그래서 EV 백로그가 이렇게 멀티플 배수가 있습니다. 0.8배, 1.0배, 1.2배, 1.5배, 2.0배. 그래서 0.8배의 이 멀티플 배수가 의미를 하는 게 뭐냐면은 저평가 또는 적자 잡주예요. 그냥 잡주입니다. 네, 근데 이제 1.0배의 멀티플이라는 것은 본격적 호재가 반영이 되는 초입 구간을 의미를 하고요. 이 멀티플이 1.2배라는 것은 본격 호재를 반영 중인 구간이다. 지금 반영받고 있으니까는
건들지 말라. 반영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으니까는. 그리고 1.5배라는 것은 본격적인 호재 반영이 어느 정도 끝나갈 것으로 전망되는 구간이고 2.0배는 과열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오늘자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HJ중공업에 이제 얼마죠, 여러분들? 얼마에 마감했죠? 23,950원 마감했잖아요. 그럼 이게 저평가냐 고평가냐 봐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HJ중공업은 상반기 수주잔고인 1조 9,467억 원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현재 1.02배라서 본격 호재가 반영이 되는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 여러분, 지금 주가는 고평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이제 저평가에서 탈피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저평가에서 탈피를 했어. 그게 지금 현재 주가야. 그러면 우리가 뭘 더 봐야 돼요? 뭘 더 봐야겠습니까? 호재를 반영 중인 구간, 건들지 말아야 될 구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포인트로 지금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HJ중공업의 조선소를 우리가 좀 봅시다. 토크를 좀 봐야 되는데 토크가 총 몇 개 있어요? 3개 있습니다. HJ중공업은 이번 MRO는 이제 경남 지역의 중소형 조선사와 이제 합작으로 해가지고 MRO를 진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남 지역의 중소형 조선사는 소형 이제 군함이죠. 소형 군함을 연간 이제 10척 정도를 MRO 할 수 있는 크기고 지금 이제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2토크 그리고 3토크, 4토크가 있는데 길이 자체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중형이라든지 중대형 쪽에 있어가지고 군함 이제 MRO뿐만 아니라 신주 건조까지 다 대응이 가능한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봤을 때는 지금 MRO에 많이 모멘텀이 치우쳐져 있는 건 맞잖아. 근데 이 MRO라는 것은 단지 수단에 불과할 뿐만 아니에요.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무슨 수단에 불과하냐? 건조를 하기 위한 목적의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목적은 뭐예요? 건조라니까 여러분들. 고속상륙전 건조가 목적이에요. 미국 본토에서. 그게 지금 목적이에요. 그럼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첫 관물인 MRO를 통과를 해야 돼. 근데 지금 HJ중공업은 MRO가 전부 다다. 얘는 MRO 빼면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지만은 사측에서는 뭡니까? 사측에서는 MRO는 MRO지만은 더 큰 걸 노리기 위해서 미국 본토에다가 고속상륙정을 건조 또는 고속상륙정뿐만 아니라 이러한 중형 이 군함을 건조하려고 하는 이러한 지금 캐파에 대해서 대응을 다 하는 이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얘는 건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건조 자체. 그래서 이러한 중형 사이즈의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충분한 넉넉한 토크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J중공업의 토크는 중형급 군함의 MRO 또는 건조하는 데 있어서 매우 적합해요. 신규로 이제 붕어빵 굽듯이 새로 만드는 거에 있어서 사이즈도 아주 아늑한 사이즈입니다. 물론 초대형 구축함은 좀 이제 사이즈가 안 맞아서 이게 쉽진 않겠지만은 중형 쪽에 있어서는 특화된 토크를 지금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연간 중소형 조선사 합작한 거 그쪽 빼고 이 HJ중공업의 2, 3, 4 토크만 놓고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제 연간 중형 기준으로 봤을 땐 2에서 3척 정도 병행 작업까지 한다면은 4척까지 MRO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소형 같은 경우에는 MRO를 진행을 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3에서 4개월 정도. 중형 같은 경우에는 MRO를 진행을 하는데 6에서 8개월 정도가 걸려요. 네, 그래서 거의 한 반년 이상 약간 좀 잡아먹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MRO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수주 잔고가 더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총 MRO 처리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회전율까지 이제 포함을 해야 되니까는 왜냐면은 이제 HJ중공업이 중형만 하는 게 아니라 소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토크에서 소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소형은 말 그대로 회전율이 빨라요. 손님들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바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까지 감안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수주 잔고가 연에 대략 한 1680억에서 3100억 정도 평균값으로 봤을 때는 대략 한 2300억 정도가 더 늘어난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신규 군함 건조도 이제 뭐 이미 일전에 해군 특수선에 대해서 대응을 했어요. 고속상륙전뿐만 아니라 대응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건조를 우리가 또 접근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HJ중공업의 토크에서 실질적으로 연간 대략 이제 FFX급 이게 이제 중형입니다. 중형인데 연간 2-3척 정도 이제 신규 군함 건조가 가능하고 건조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2척만 건조하더라도 8천억의 매출이 나옵니다. 연간 8천억의 매출. 그러니까 이게 미국 해군 국방부 쪽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주잔고를 연 수주잔고를 이제 하는 게 아니라 3년치 수주잔고를 해요. 그러면은 보수적으로 이제 1년에 1조다라고 하면은 3년이면 3조 원이 되겠죠. 그럼 이 3조 원을 기반으로 해서 목표 주가를 산출하면 됩니다. 왜 3년으로 묶느냐? 배가 이제 한 번에 여러분들 이게 빨리 완성이 되는 건 없잖아요. 배 종류마다 다르니까는. 그래서 항상 3년을 기준으로 해서 수주잔고를 잡는 게 관례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 있어가지고
우리가 HJ중공업의 방향성을 좀 살펴봤을 때는 수주잔고가 건조까지 합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주잔고가 제가 상반기에 1.9조 원 대략 말씀드렸죠. 1.9조 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의 이제 수주잔고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에서 6조 원 수준의 이 수주잔고를 가진 기업과 동일한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음이 논리적으로 도출이 돼요. 뭐를 통해서? 이 도크를 통해서. 그렇다 보니까는 EV 백로그에 멀티플을 적용을 하면은 요 이제 수주잔고를 기반으로 5에서 6.25조 원에 대한 수주잔고를 기반으로 1.0이죠. 1.0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수혜를 받는 초입의 구간이다. 첫 단추를 끼우는 구간인데 이 수주잔고를 기반으로 하면은 72,000원이에요. 근데 너무 많이 적용을 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낮춰봅시다. 얼마로? 0.8로. 0.8로 맞추더라도 얘는 57,000원까지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HJ중공업의 이제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오늘 종가 기준은 그냥 이 상반기 수주잔고를 기반으로 했을 때는 그냥 1.0배 이 본격 호재가 반영되는 초입 구간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앞으로 MRO 수주잔고 쌓이고 그와 동시에 신규 건조까지 우리가 합친다라고 하면은 이건 합쳐주는 게 합당하겠죠. 왜냐하면은 HJ중공업이 건조를 못하는 이 기업은 아니잖아요. 건조 잘하잖아요. 안 그래도 이제 지난 6월달 마덱스 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이제 호주 사절단이 이제 이 HJ중공업의 조선소를 시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대형 군함이라든지 고속상륙정에 특화가 돼 있으니까. 하여튼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건조까지 보는 게 이게 합당하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러한 조정이 나오면은 자 내가 가치는 알겠다. 왜? 주식이 가치대로 가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뭐였냐면은 전략방에서 이 전략방은 제가 혼자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 혼자만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저를 포함해서 5인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출신 그리고 이제 은행권 증권가 그리고 보험권 그리고 저 총 5인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전략방은 이제 어떻게 보면 HJ중공업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고 HJ중공업 좀 보여드릴까요?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월부터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4월 14일 날. 4월 14일 날 이 뉴스를 이제 그 국민연금 쪽이죠. 국민연금 출신 분이 이 뉴스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드린 말씀이 뭐였냐면은 하나워션 3중보다 약간 작은 토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은 이때 주가가 8,500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다크호스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주식이다. 왜? 시총도 3중 하나워션 H3 현중과 비교했을 때 낮다. 약간 작은 도크긴 하지만은 그렇다라고 해서 경쟁력이 없는 도크는 아니고 오히려 차별화가 있는 도크다. 그래서 소형주에서 항상 스타가 탄생하고 대형주는 이미 덩치가 큰 잉어라서 커지려면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은 작은 금붕어 같은 이러한 소형주들은 먹이만 잘 주면 금세 쑥쑥 자라서 잉어로 변해 버리기 때문에 넉넉히 본다라는 관점으로 진입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관들의 관점이에요. 기관들이 보는 눈이 뭐냐? 틱틱이 호가창 단타를 하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크게 먹을 수 있는 이러한 이 관점을 본단 말이에요. 2배, 3배 먹을 수 있는 주식들을 최소. 그래서 이제 이 전략방에서도 이제 원익홀딩스 같은 거 있죠, 여러분.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질적으로 3월 달부터 좀 제시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3월 5일이죠. 3월 5일 날 원익홀딩스가 뭐 오늘 급락이 나왔지만은 4,400원 또 말씀드렸어요. 4,400원 원익홀딩스 다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원익홀딩스가 4,000원에서 얼마까지 갔죠? 23,000원까지 갔죠. 네, 5배 갔어요.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대응도 하면서 이러한 주식을 발굴을 할 수 있는 이 전략방. 그래서 고정에는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되느냐? 결국에는 타점 싸움이에요. 타점 싸움인데 예를 들자면은 이제 이런 거죠.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9월 26일 날에 이렇게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네, 급락이 나왔는데 차트를 좀 보여드리자면은 자, 요때죠. 9월 26일이 요때입니다. 네, 요렇게 대략 한 6% 정도 급락이 나왔을 때 이제 보험권 출신이나 이제 은행권, 국민연금 출신, 증권가 출신들은 이 조정에 있어서 HJ중공업 오히려 대응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HJ중공업보다 몸집이 더 큰 SK하이닉스로 지금 증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얘가 이제 덩치가 크잖아요. 근데 조정 때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남겨드려서 5차 매수까지 체결이 됐습니다. 이때 비중을 더 집어 넣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올라갈 때 먹을 수 있는 게 많은 게 아니라 조정이 나올 때 먹을 구간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소문난 잔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여기서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사면은 밀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고민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HJ중공업도 마찬가지인데 밀렸을 때 오히려 우리가 그냥 고민 없이 들이대면은 몸집이 큰 얘도 요렇게 먹을 구간을 만들어 주는데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관 출신들이 5인 체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는 실질적인 타점을 계좌에 직결되는 타점만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좌에 직결되는 거.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현대힘스 같은 것도 보시면 현대힘스도 지난 3월 달에 3월 24일이죠. 3월 24일 날에 현대힘스입니다. 보시면은 자 현대힘스가 자 얘가 이제 22,000원 찍고 자 조정 나오고 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지금 HJ 중공업과 약간 좀 흡사한 차트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때 당시 차트가. 근데 이때 당시 뭐라고 언급을 했습니까? 2차 매수가 14,000원, 12,500원. 1차 매수가 이제 현재가 15,000원에 대응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힘스도 결국에는 자 보세요. 여러분 현대힘스랑 차트가 유사하니까 요 구간이었습니다. 요 구간 3월 달에 이렇게 대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가는 본질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구간 저가 매수를 정확히 사수했다라는 것을 결국 시장이 인정을 해주고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래서 현대힘스도 이제 2배, 1.5배 정도 드신 주주분들이 좀 많으십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SK하이닉스나 HJ중공업을 봤을 때 여러분 뭐예요? 얘 가치를 보더라도 먹을 구간 많잖아요. 가치만 보더라도. 근데 SK하이닉스나 현대힘스 같은 거 보면은 결국 더 갔으니까는 얘도 더 간단 말이에요. 지금 구간은 뭐예요? 더 가니까 우리가 평단을 더 낮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기회가 왔다. 그래서 이 상승이 지금 수십 년 만에 오는 10여 년 만에 온 상승이기 때문에 이게 뭐 떴다방처럼 잠깐 반짝하고 끝나겠습니까 여러분들 냉정하게 안 그렇단 말이에요. 이 추세를 더욱더 유지를 시켜준다. 그러면은 이거 두산에너빌리티도 보세요 여러분. 두산도 마찬가지로 얘가 여기에서 바닥을 얼마나 오래 다졌습니까? 그렇죠. 오래 다졌잖아. 그러니까 오래 다져서 상승이 나왔는데 이 상승은 지금 이제 HJ중공업의 1차 상승과도 비슷하죠. 근데 여기에서 조정은 나왔는데 분명하게 봐야 될 것은 뭐예요? 결국 상승 뽑아주잖아요. HJ중공업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두산처럼 이렇게 1차 상승을 뽑아줬다 이거예요. 두산도 조정 줬다 이거예요. HJ중공업도 두산처럼 조정을 준다 이거예요. 근데 요거 안 뽑아주겠냐고 여러분들. 근데 이 직전 고점만 돌파하면 뭐예요? 이 직전 고점만 돌파해주면은 이 앞전의 매물들은 뭐예요? 12년 전의 매물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요렇게 신고가로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타점만 선점하면 된다는 거예요. 타점만. 그래서 저와 같이 국민연금 출신, 은행권, 증권가, 보험 5인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이 전략방에서 HJ중공업의 실시간 대응까지 여러분들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대응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보셔야 될지. 근데 이왕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더 크게 먹을 수 있으면 좋겠죠. 이러한 부분까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이 투심에 있어서 안정감이 느껴지도록 대응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이와 동시에 기관의 시선 기관은 2배 갈 종목들 이런 거 어떻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지 그러니까 2배 갈 종목들이 항상 조정해서 나와요. 여러분들 코나이 같은 경우에도 지난 조기 대선 때 이제 보시면은 4월 15일이죠 여러분들. 네, 4월 15일 날 자 코나이가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20% 작살났을 때 기관들은 이거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대응했거든요. 33,000원, 29,500원. 기관들은 그러니까 2배 먹을 수 있는 초입이 어디에서 시작이 된다? 급락에서 시작이 된다. 조정에서 시작이 된다. HJ중공업도 마찬가지. 그래서 코나이 어떻게 됐습니까? 3만 원대 잡아가지고 86,000원까지 갔잖아요. 75,000원에 전략 매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뭐 이뿐만이 아니죠. 이제 지난 4월 11일 날에 PIE 아세요? PIE라고 이거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였습니다, 여러분들. 피로틱스랑 같이 유리기판주들이 좀 기승을 부렸을 때 이 PIE도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가 밀리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밀리고 있을 때 기관들은 뭐다, 여러분들? 매수해야 된다. 기관들은 여러분들 절대 손해보는 장사 안 합니다. 절대로. 그래서 PIE 차트 봅시다. 결과물만 보자고요. 이때가 언제였다, 여러분들? 이때가 4월 11일이었죠. 4월 11일입니다. 4월 11일 보면은 다 이 정도가 되겠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 요 구간에서 말씀을 드리고 요렇게 이렇게 슈팅이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요거 보고 빠졌어요. 왜냐면 유리기판이라는 게 삼성이 언제 도입할지 모르고 이게 이제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시세 주면 빠져 나오자라는 전략으로 접근을 한 게 PIE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4월 11일 날 이제 몇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9시 15분. 급등 나오기 전에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그 당일에 자, 20% 상승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날 4월 14일 날에 또 이제 17% 상승 나왔죠. 손해보는 장사를 안 해요, 기관들은. 그래서 이제 HJ중공업 주주분들도 100% 무료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입장하셔가지고 이제 HJ중공업에 대한 타점, 정교한 타점뿐만 아니라 방향성, 그리고 이렇게 기관들의 시선에 포착된 종목들까지, 수익까지 밥상 다 차려놨으니까는 입장하셔가지고 드시고 싶은 대로 다 드시면 돼요. 산의 진미 다 차려놨기 때문에 드시고 싶은 대로 드시면 돼요.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입장
입장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설명창에 이렇게 간편 문자 보내기 제가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요거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은 2초 이내로 바로 문자 이렇게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확인 후에 전략방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요거 터치하셔가지고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픈 AI의 샘 올트만 방안으로 다시 한번 전 세계의 AI 축복이 시작이 된 가운데 SK 하이닉스의 HBM마저 700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참전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그래서 미국계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도 그리고 JP모건마저도 말을 바꿀 만큼 성장은 급격해졌지만 그만큼 경쟁사도 더 많아지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이 해외 경쟁사와 뒤처지지 않으려면 더 많은 기술과 인재를 확보해야 한다는 압박도 동시에 안고 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러한 압박을 오히려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AI의 HBM 시장 그리고 피지컬 AI 시장에서도 융합되기 좋고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는 회사와 협력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이미 어떤 회사와 AI부터 휴머노이드까지 독점적으로 협력할지 어느 정도 구상을 마쳤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독점적으로 협력할 AI와 휴머노이드가 모두 적용되는 종목을 지금부터 미리 선점해서 나중에 주가가 크게 오를 때 아주 큰 수익을 내고 나와야 합니다. 부자들은 어디에서 돈을 벌까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 돈이 몰리는 곳만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체크만 하죠. 그러니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현재 시장에서 파급력을 은밀히 숨기고 있는 주식을 미리 선점해야 결국 주가가 크게 오를 때보다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매수해서 급격한 상승에 미리 대비하실 수 있도록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독점 협력하려고 준비 중인 우리나라 AI 기업 지금부터 핵심만 빠르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 휴머노이드 그리고 HBM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우는 이 전고체 배터리 테마와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주가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서 오히려 외국인들이 이런 식으로 패시브 펀드를 활용하여 열심히 매집에 지금 개입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바닥권에서 외국인들만의 독단적인 매수세가 나오면 대급등이 나올 시 저와 함께 엄청난 수익을 내시기만 하면 됩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그랬었죠. 이 바닥권에서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수급이 잡히고 나서 그 후에 주가는 무려 3배 이상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 종목도 두산에너빌리티와 똑같습니다. 재료도 너무 좋죠. 주당 1,000원대인 주식인데요. 재료도 너무 좋은데 삼성전자로부터 먼저 인정을 받은 휴머노이드의 덱스처러스 핸드 기술, 로봇 손의 기술을 자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또 만전을 기울이는 HBM4의 전공정 장비와 또한 여기서 멈추지 않고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우는 전고체 배터리 협력까지 현재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쏠리고 있는 분야에서만 삼성과 함께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거기다가 아직 주가도 이런 식으로 제대로 지금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매수를 해두신다면 이러한 급등은 더 이상 꿈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종목을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단 3초면 이 히든 종목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영상 더보기란에 간편 문자 보내기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확인 후에 이런 식으로 구독자 전용 히든 종목을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 확인하시고 급등 나오기 전에 늦지 않게 매수하셔서 마음 편히 들고 계시다가 고점 매도 타점도 이런 식으로 따로 또 알려드릴 테니 수확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라겠고요. 참고로 이번 히든 종목 이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히든 종목 기억나시죠? 바로 HJ중공업이었습니다. 그래서 4월 14일부터 8,500원 부근부터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렸는데 추천드리고 얼마 안 돼서 34,000원
4배 상승까지 이렇게 큰 수익이 났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저는 이 미래 전략방에서 이렇게 HJ중공업을 추천을 드리기 전에 보험사 출신, 은행권, 증권가, 심지어 국민연금 출신들과 몇 날 며칠 사업보고서의 자본금 변동 사항부터 매출 및 수주 상황을 정밀하게 분석을 했으며 외인 기관들의 평가와 이를 반영시킨 수급의 동향, 미래가치 기준 등 모든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되었는지, 만약에 잠재적인 리스크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감수를 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주식이었는지, 실제 기관 투자자들이 분석하는 척도로 몇 날 며칠 분석을 해드린 다음 이렇게 제가 좀 남겨드렸었죠. 이번 히든 종목은 그때와는 다르게 더욱더 크게 갈 것이 분명합니다. 재료도 너무 좋은데 오히려 사업보고서의 결정적인 호재도 있었고요. 아예 답지를 미리 쥐어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한 종목은 1년에 한두 종목 발굴할까 말까인데 더 늦으면 저점 매수 기회가 사라져 버리니까 급등이 나오기 전에 이 주식 미리미리 선점하시길 바라겠습니다.